재밌었던 건 뭐냐, 그 공항에 1000명이 모였다는 거. 1000명입니다. 이분이 딱 도착하자마자 발언이 생각보다 셌어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행보를 시작할 겁니다. 네. 사실 대선 출정식이라고 봐야 아하. 돼. 이분이 딱 나왔을 때 청록색 넥타이를 딱 메고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익숙한 색이잖아요. DJ가 오버랩되는 거죠. 예. 후계자다 예. 라는 이미지를 강력하게 딱 던진 거죠. 아, 당내 정치용도 아니고 딱 예. 막 대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른바 또 이 인물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귀국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환호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이낙연의 인상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뭐 그분은 점잖잖아요. 총리 때 좀 사이다 발언도 많이 하고 예. 쉽게 말하면 이제 야당은 항상 좀 격하잖아요. 예. 뭐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야당이 되면 격할 수밖에 없어요. 예. 격하게 공격을 하면 아주 점잖은 말로 되치기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있겠고 또 언론인이고 엄중낙연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 발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바라고. 예. 근데 또 듣자 하니까 또 아랫 사람들을 너무 갈군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 그런 이야기도 하려고. 예. 뭐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대권 후보로 급부상할 만한 매력이 있는 인물일까요? 어떨까요? 매력까지는 뭐 지금은 사실 근데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이 있나? 그거 없잖아요. 사실 그 지금은 시대도 지난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꼭 그런 매력이 있어서 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이재명 아니죠. 이거 사실 뭐 김대중, 노무현, 예. 그 다음에 옛날 김영삼 예. 이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재밌었던 건 뭐냐, 그 공항에 1000명이 모였다는 거. 1000명입니다. 네, 엄청난 인파가 모였다는 거고. 예. 그건 뭐냐면 느끼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아, 이거 이재명 찾아가지고는 안 되는데 예. 뭔가 플랜 B가 있어야 된다. 그 플랜 B에 대한 기대감이 한 1000명이나 모인 걸로 예. 모인 그 인파로 증명이 된 것 같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분이 딱 도착하자마자 발언이 생각보다 셌어요. 사실 대선에서 패배한 것도 아니고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 예. 아닙니까? 라고 하면 이거 조용히 나갔다가 조용히 들어보는 게 그다음 점잖은 말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딱 보니까 1000명이나 되는 그 지지자들 앞에서 굉장히 강하게 뭐라고 인천공항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내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안다. 앞으로는 책임을 다하겠다. 예. 이게 굉장히 직접적이고 굉장히 강력한 발언이거든요. 내가 가만히 머물러 있지는 그렇죠. 않겠다. 그러니까 정치 재개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뭐든지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영찬 같은 사람도 예. 측근인 윤영찬 같은 사람도 그렇게 세게 말할 줄 몰랐다.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딱 들어오는데 1000명의 지지자를 딱 보는 순간에 예. 업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업됐다. 그렇죠. 딱 보는 순간에 그럼 이제 올라가죠. 예. 수위가 딱 올라가는데 이게 재밌는 게 누구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안다할 때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다. 예. 뭐 야당이니까 당연히 윤석열 예. 정부를 공격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예. 또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 강에는 여당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야당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정권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렇죠. 쓴소리를 견제도 깊숙이 담고 있다. 그걸 두 개를 통틀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권이 저렇게 그의 입장에서는 예. 저렇게 팍폭주를 하는데 야당은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윤석열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고. 나라꼴이 이 지경이 됐다.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어조가 상당히 강했고 예.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행보를 시작할 겁니다. 아니 자기가 선언을 했으니까. 내년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총선급이 아니죠 이분이. 예. 그래서 지금 진중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업될 수 있습니다. 공항에 들었는데 한 100명 정도 생각했을 텐데 윤영찬 뭐 아는 가까운 의원들도 보이는 1000명. 이건 정말 동원하기 어려운 숫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됐을 수도 있고 네. 고향 뭐 이런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자들도 왔을 수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일각에서는 대선 출정식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사실- 신호탄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대선 출정식이라고 봐야 아하. 되는 게 이게 왜냐하면 이분이 딱 나왔을 때 청록색 넥타이를 딱 메고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익숙한 색이잖아요. DJ. DJ 때 그 DJ가 사실
대선에서 패배한 후에 은퇴를 선언한 다음에 예. 영국인가 건너가가지고 한 맞습니다. 1년간 공부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돌아오면서 다시 정치 재개를 선언할 때 그때 만든 게 새정치 국민회의. 국민회의였는데 네. 거기 상징색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슬쩍 뭐가 오버랩되는 거냐면은 DJ가 오버랩되는 거죠. 예. 나도 대선 경선에서 패배해서 외국 갔다 왔고 예. 다시 정치 재개를 선언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를 갖다 DJ의 후계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디를 겨냥하게 되냐 호남 쪽을 딱 겨냥하거든요. 예. 사실상 민주당이 여태까지 그 대선 전략은 노무현 이후에는 다 뭐였냐면 호남만 가져는 안 된다. 왜냐 인구수가 모자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은 사실 영남 사람한테 줘라. 아. 대신에 권력을 나눠갔잖아요. 영남 출신 민주당 후보입니다. 영남 출신 민주당 후보한테 주되 예. 나머지 권력기관들 있잖아요.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예.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그런데 그러니까 그쪽에 그 쉽게 말하면 사정기관들이라든지 실제 예. 권력기관 호남에. 여기에 호남을 많이 안배해라라고 하는 일종의 지역연합. 예. 지역연합 정치를 해왔거든요. 음.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냐 호남 사람에 대한 편견들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예. 그렇기 때문에 호남 사람으로서는 대통령 되기가 힘들다. 사실 김대중 같은 경우에도 그때도 저쪽에 둘로 이인재가 쪼개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IMF라는 어떤 특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주 독특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고 예. 그런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많이 얕아졌거든요. 대통령 누구나 하면 뭐 맨날 아니 대통령 경상도 사람만 하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경상도 아닌 충청도에서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제 호남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약화됐죠 지역 정치, 예. 지역 감정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 그 지지자들 중에서 이제는 뭐 호남 사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딱 청록색 탁 메고 나와가지고 아. 내가 DJ야, DJ의 후손 후계자다. 예. 라는 이미지를 강력하게 딱 던진 거죠. 아. 이거는 무슨 이거는 뭐랄까 당내 정치용도 아니고 딱 예. 나 대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른바 비명, 이른바 친낙계가 좀 이제는 공식 명칭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민주당에서 일부 세력을 이낙연 전 대표가 규합을 해서 세력화해 나가는 게 총선 전에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하려고 하겠죠. 총선 전에가 아니라 아마 공천을 둘러싸고 이미 붙을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총선 이전에 공천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런 거거든요. 어떤 세력이 힘을 가질 수 있으려면 이른바 그 세력 내에서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예. 또는 대선 후보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예. 근데 이낙연이 딱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심점은 생긴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설훈, 뭐 이계호, 그다음에 뭐 이병훈, 윤영찬, 강철민인가, 그다음에 신경민, 뭐 이런 신경민 전 의원도 예. 이 NY계로 분류가 된.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딱 그 힘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윤영찬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반응을 딱 보세요. 이낙연 귀국에 대해서 딱 반응이 둘로 딱 갈라지거든요. 아. 하나는 윤영찬 같은 경우에 당내도 쓴소리를 할 것이다. 예. 그다음에 엄중낙연이라 그랬는데 엄중낙연을 깼다. 그러니까 이제는 발언도 이제 거침없이 할 것이다. 예. 뭐 정권을 향해서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쓴소리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잘 안 했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당내에서도 쓴소리를 할 것이다. 왜? 예. 당이 망가졌기 때문에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기대감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이낙연이 오므로써 자기들이 비명계로서 당내 비판을 해왔는데 예. 자기들이 하는 그 비판에 힘이 실릴 거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힘도 실어달라 우리한테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신경민 같은 경우에 뭐라 그러냐면 이낙연 악마화에 이재명 대표 측에 책임이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낙연을 악마화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이재명 측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대장동 사건 이걸 갖다 이낙연계에서 흘린 거라고 생각을 예. 해요. 뭐 실제로 그런 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낙연계에서 갖고 있다가 터뜨리질 못한 거야. 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이걸 딱 터뜨렸다고 하면 비난을 받을 수가 있잖아.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언론으로 슬쩍 흘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사실은 터뜨린 것일 수도 있고 안 터뜨린 것일 수도 있는 아닐 거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확실히 터뜨리려면 확실히 터뜨리거나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이야기는 또 이전부터 또 그 있기도 물론 했던. 그 전부터 있긴 했지만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제보 같은 걸 들고 있었는데 아하. 터뜨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지. 우리는 다 갖고 있었는데도 우리가 사정 봐가지고 너희 상황 봐줘가지고 우리가 양보해 준 건데 아. 반면에 이제 이재명계에서는 니들이 그 또 언론에 흘러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예. 라고 하니까 이게 앙금들이 있거든요. 서로 적대시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민 씨가 얘기하는 게 지금 이재명계 그 친명계에서는 뭐 이낙연 악마잖아요. 예. 그렇게 된 거 다 니들이 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비명계와 친명계
사이에 이제 갈등 구도 속에서 이낙연을 데려다 놓는 이런 관점인 거고. 예. 반면에 저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이재명은 뭐라 그래 있냐면은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래 있냐면 예.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다. 아. 너 들어왔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플랜 B 역할을 하지 말고 예. 이재명을 도와라. 도와라. 그 돕는 방법은 뭐냐면 이재명은 이게 다 강성 친명들 개딸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그 철험의 의원들부터 뭐 강성 개딸들 뭐 재명인의 마을 이 강성들이거든요. 예. 이래가지고 중도의 지지를 못 받아요. 그래서 중도로부터 지금 고립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얘들도 알아요. 아. 근데 그거를 이낙연 네가 들어와서 좀 내어서 엄중당견이 중도층을 갖다 우리한테 붙여주는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좀 해줘라. 그 역할을 하려고 이낙연 전 대표가 워싱턴에서 기구를 했을까요? 꼭 뭐 그건 아니겠죠. 예. 다만 그 역할을 굳이 안 할 이유도 없어요. 자기 네. 쉽게 말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 그 뭐랄까 자기가 공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 다만 그게 이제 이재명을 돕는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아. 자기 캐리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이재명은 뭐라 그러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통화하면서 예. 근데 이낙연은 뭐 책임을 다할 것이다. 통화는 했다 그래요. 그렇죠. 힘을 모아야 한다. 아마 이제 둘이서 만나겠죠. 네. 결국 이제 긴장감이 확 감돌게 되는 겁니다.